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가장 긴박하게 다루어지는 내분비 응급질환인 DKA, 즉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메커니즘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DKA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인슐린은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를 방해하는 글루카곤 같은 기량 호르몬이 날뛰면서 발생하는 전신적인 대사 위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고혈당, 탈수, 그리고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산증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료는 넘쳐나지만 굶주리는 도시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없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세포는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인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보통 DKA가 발생하는 데에는 항상 계기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제대로 맞지 않았거나 폐렴이나 요로감염 같은 감염증이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어 인슐린 요구량을 높였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전체 DKA 환자의 4분의 1은 이 증상으로 처음 당뇨 진단을 받기도 하죠.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슐린이 없으면 간은 몸에 당이 부족하다고 착각하여 계속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져 신장의 재흡수 역치를 넘어가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데 이때 삼투압 현상으로 물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을 몽땅 끌고 나갑니다. 이로 인해 소변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환자는 극심한 탈수에 빠지게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당을 소변으로도 못 내보내 혈당은 더욱 무섭게 치솟으며 쇼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포도당을 못 쓰는 세포는 생존을 위해 지방 조직에서 유리지방산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이 지방산들이 간의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산화 과정을 거치면 바로 케톤체가 됩니다. 케톤체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케톤이 만들어지면 혈액은 점차 산성으로 변하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우리 몸의 완충제인 중탄산염이 소모되면서 애니온 갭이 상승하는 대사성 산증이 완성됩니다. 환자들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증상이 악화됩니다. 초기에는 다뇨, 다음 같은 전형적인 당뇨 증상을 보이다가 산증이 심해지면 배가 아프고 토하는 위장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 폐는 산성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보내려고 깊고 빠르게 숨을 쉬는데 이것이 바로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숨에서 달콤새콤한 아세톤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죠. DKA 진단 기준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봅니다. 고혈당, 대사성 산증, 케톤 상승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당 250 이상, pH 7.3 미만, 중탄산염 18 미만, 애니온갭 10 초과, 그리고 케톤 양성이라는 세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질환인 HHS와 비교하면 HHS는 인슐린이 조금 남아있어 산증은 없지만 혈당이 극도로 높아 탈수가 더 심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치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KA 치료의 시작은 인슐린이 아니라 수액입니다. 첫 1시간 동안 생리식염수를 대량으로 주입하여 신장 관료를 개선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혈압이 잡히면 나트륨 수치에 따라 0.45% 식염수로 변경을 고려합니다. 가장 위험한 복병은 칼륨, K 관리입니다. 인슐린은 칼륨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만약 칼륨이 3.3 미만이라면 인슐린을 절대 주지 말고 칼륨부터 보충해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범위라면 인슐린과 동시에 칼륨을 섞어서 주는 선제적 보충을 하고 5.3 이상일 때만 인슐린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시간당 0.1IU씩 정직하게 주입하며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져 뇌가 붓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당 50에서 70mg/dL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혈당이 250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수액에 당을 섞어준다는 것입니다. 산증을 해결하려면 인슐린을 계속 써야 하는데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인슐린을 중단해야 하므로 인슐린 주입을 유지하기 위해 당을 주는 역설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중탄산염은 pH가 6.9 미만인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마그네슘 수치도 함께 챙겨야 칼륨 교정이 수월해집니다. 치료 중엔 매시간 혈당을 2에서 4시간마다 산증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pH 7.3 이상 애니온갭 정상화 되며 산증이 풀리고 환자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면 PI 인슐린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효과가 겹치도록 한두 시간 정도는 IV 인슐린을 유지하는 브릿징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두통이 나타나면 치명적인 뇌부종을 의심해 즉시 만니톨 투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아 환자는 뇌부종 위험이 크므로 훨씬 천천히 신중하게 수액을 조절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콩팥이 좋지 않은 환자 역시 폐부종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수액을 먼저 주고 칼륨 수치를 확인한 뒤 인슐린을 시작하세요. 혈당은 천천히 낮추되 산증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인슐린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